유튜브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하면 또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런 거에 대해서 현타도 솔직히 좀 오고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야인처럼 했으면 저한테 말을 안 걸었을 것 같대요. 유튜브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당연히 그 유튜브 하면 광고 수익도 나오고 구글에서 주는 애드센스 광고 비용도 나오는데 그거 말고도 부가적인 어떤 뒷광고라든가 뭐 기업으로도 받는 광고 등등 그리고 또는 뭐 이제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제가 할 때 그걸 홍보하는 효과도 있어서 하는 거 아니냐 당연한 거죠 사실. 근데 저는 기업으로부터 광고는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거는 차지하고 라이브를 하기 전에는 애드센스 광고비를 받으면 이걸 이제 편집자한테 주게 되면 거의 적자를 받거든요. 한 달에 거의 한 120만원 30만원 이 정도씩 적자를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라이브를 하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영상을 좀 많이 만들게 되고 그 라이브 할 때 고맙게도 챗을 좀 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딱 맞추니까 바로 BEP가 딱 맞춰지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적자를 안 보게 생겼구나 라고 좋아하고 있는데 어쨌든 유튜브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SNS 연장선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SNS도 좀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할 때 해보는 것도 되게 좋지 않을까라고 강력 추천을 드리는 결론을 지으려고 해요. 네, 답정 터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일단 해요. 그래서 이제 제 성향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성향이 약간 좀 강박관념 같은 게 좀 있어요. 전 적자나는 걸 못 견뎌 하거든요.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제가 하고 있는 본업 말고도 여러 개를 또 하고 있는데 적자나는 걸 잘 못 견뎌 해가지고 제가 회사에서 주로 많이 했던 일들도 비용 절감이랑 뭐 이런 것도 원가 절감 같은 걸 좀 많이 했었고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구조를 짜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조직을 빌드업하고 조직을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 지어짜서 가장 많은 효율을 낼 수 있냐 이런 걸 좀 고민을 많이 해오고 살았었는데 제가 해왔던 일들 그런 성향들이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사업을 하는데 이제 영업이익을 내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는 업사이드를 키우는 거고 하나는 이제 비용 측면에서 절감을 하는 거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업사이드를 키우는 건 또 다른 문제고요. 영업을 잘하든지 아니면 정말 신사업을 잘 발굴을 하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다운 쪽에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비용 절감하는 거 그거는 이제 굉장히 꼼꼼한 관찰과 관심과 그리고 어떤 비용들을 잘 분석할 수 있는 숫자적인 감각, 회계적인 감각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쵸. 그 논리와 모순하고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적자를 절대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어떤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스케일업을 해나가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초반에 캐시를 딱 태운 다음 캐시를 계속 버닝해 나가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키워나가서 결국은 이걸로 이제 돈을 벌겠다. 내가 어느 정도 마켓쉐어를 달성하고 나서 이 다음부터 돈을 벌겠다. 유입자 수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스타트업들이 다 꼬꾸라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유입자 수보다는 영업이익이나 이게 실질적인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이게 중요한 시대가 됐고 고급 내에 이제 자본 조달 비용도 비싸지게 되고 실제로 돈을 못 버는 스타트업들이 하나하나 쓰러지면서 지금은 좀 그런 비즈니스가 좋은 비즈니스가 아닌 게 됐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비즈니스들이 가장 최고의 비즈니스였잖아요. 1년에 막 2천억씩 막 까먹고 1천억씩 까먹어도 계속해서 이제 캐시가 들어왔으니까 돈 조달하는 게 너무 쉬웠고 투자가 너무 쉬웠으니까 뭐 MAU나 뭐 이제 그런 것들만 이제 잘 나오게 되면 투자받기가 굉장히 쉬웠던 환경이 있었죠. 많은 CEO들이 돈을 버는 거에 집중을 안 하고 비용 절감하는 거에 집중을 안 하고 몸집 불리기에 굉장히 집중을 했었잖아요.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항상 그래왔었거든요. 남들이 뭐 스케일업이든 마켓쉐어를 늘려서 뭐 캐시를 얼마나 버닝해서 비즈니스 키우든 간에 저는 무조건 이제 야금야금 영업이익을 내는 그런 걸 좀 선호했었고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구조를 짜고 어떻게 이제 비용 절감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확 들어가가지고 이제 스케일 탁 키우고 그렇게 하면 이제 크게 엑시트할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좋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했던 것 같고 어쨌든 제 그런 성향이 좀 반영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생산 강박 같은 게 있거든요. 저 성격이 좀 원래 그래요. 일요일 날에도 그냥 뭐 이제 늦잠 자고 퍼즐러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물론 어쩌다가 너무 피곤할 때 뭐 저도 그럴 때도 있고 넷플릭스 보면서 하루 전체를 보낼 때도 있지만 저 약간 페인 기질도 있어요. 하루 날 잡고 그냥 뭐 오늘 다 보자 이러면 막 진격의 거인 같은 애니메이션 제가 추석 연휴 때 4일 동안 90 몇 편을 다 본 적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기질이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어서 매 순간 열심히 항상 최선을 다하고 산다라고 뭐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지만 어쨌든 저는 뭔가 계속 생산에 대한 강박관념 같은 게 좀 강한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예전에 부동산에 되게 관심을 가진 이유도 제가 너무 어릴 때 집을 사게 됐는데 그때 집 살 때 그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 뭐 주택 시장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었고 너무 바보같이 집을 사가지고 그것도 이제 바보같이 산 건 괜찮은데 약간 이제 사기성 비슷하게 이상한 빌라를 분양을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 당시에 30살 정도였으니까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나름 혼자 똑똑하다고 살아왔는데 헛똑똑이구나 내가 좀 바보였구나 어떻게 저런 또 수준 낮은 중개업자한테 내가 당하다니 하는 어떤 분노감 때문에 그때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생산 강박 같은 게 있다라고 하는 제 성향이 유튜브랑 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식과 경험을 약간 숙성을 시키고 전달하는 거에 좀 희열을 좀 많이 느끼는 사람이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유튜브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를 요약해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은 소재가 고갈되지가 않잖아요. 그냥 뉴스 나오는 거 전달하고 자기 뷰를 좀 얹고 아니면 자기 뷰를 얹지 않아도 정확하게 요약만 전달하면 되잖아요. 사실 저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동차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지만 자동차는 계속해서 제가 전에도 뭐 얘기했지만 자동차 유튜브로서 계속해서 이제 생산적인 유튜브를 만들려면 대기업에 있는 광고팀하고 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자동차 블로거나 광고 카르텔이라고 해야 되나요? 카르텔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부정적이긴 한데 광고 카르텔 안에 들어가야 계속해서 차량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시승차라든가 아니면 누구보다도 빨리 그 행사나 시승 차량을 제공받아서 콘텐츠를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좀 힘들고 현석이가 저를 좀 많이 도와줬죠. 오렌지 커스텀에다가 이제 차를 맡기는 고객들 중에 시승을 해도 되는 그런 허락을 받아서 또는 이제 제 구독자 중에서 좀 시승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에 좀 도움을 받았는데 그렇게 단편적이고 일회성으로 차량을 제공받는 걸로는 계속해서 콘텐츠를 찍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지식 또는 경험을 적당히 숙성을 시켜서 이거를 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거에 되게 희열을 좀 느끼는 사람인 것 같고 지인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들을 단지 카톡방에서 매일 하는 걸 보면 단순히 그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고 거기 자체에서 희열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어떤 컨텐츠를 찍어오는 게 불가능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걸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특히 지식 유튜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알 수 있는 지식의 범위는 이 정도인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 정도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 이상의 어떤 뭔가를 계속 만들려면 결국은 스크립트를 짜서 전달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유튜브 자체가 거의 어떤 부업이라든가 취업, 취미 이런 영역이 아니라 완전히 사업이 돼야 되는 거죠. 밑에 이제 직원들을 고용하고 그 친구들한테 조사를 시키고 그리고 스크립트 만들게 하고 그 스크립트를 가지고 제가 이제 뭐 사람들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진짜 방송인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좀 일이 커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일들 본업에도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었어요. 찍어내야 된다는 강박관념, 생산 강박관념 이런 게 있어서 뭐 하고 있는데 어쨌든 스크립트에 의존을 하게 되면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뭐 라이브도 그렇고 모든 유튜브에서 저 대본 없이 하거든요. 한 번도 뭐 대본을 보고 한 적이 없어요. 스크립트도 아예 없이 하고 부동산 뉴스 콘텐츠 할 때만 뉴스를 좀 띄워놓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봤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기가 아는 분야가 한계가 있잖아요. 자기가 아는 분야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게 되면 일주일에 한 2개만 올려도 1년이면 100편을 올릴 수 있는데 100편을 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사실. 100편 만들고 나면 내가 아는 거에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꽤 공부는 하겠지만 20대만큼 공부할 시간이 많지도 않고 저도 생업을 또 해야 되는 사람이고 회사도 가야 되고 아침 일찍 그래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좀 한계로 좀 다가왔었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아 이게 계속 하는 게 맞나? 제 입장에서는 이게 돈도 안 됐었고 라이브를 하면서 BEP가 이제 겨우 맞춰지는 정도였고 몇 년 동안 계속 적자를 보면서 했으니까 처음에는 재밌어서 했는데 적자 보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러다가 한때 제가 유튜브를 잘 안 한 적이 있었어요. 뜨문뜨문 한 적이 있었어요. 결국 이제 뭐 돈도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아는 거 한계도 되게 많고 제가 자동차 관련돼서 뭐 엄청 전문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나름의 제가 쌓아왔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나 브랜드에 대한 인사이트 아니면 시승에 대한 인사이트 이런 걸 좀 전달하는 데 재미를 느꼈고 근데 그것도 이제 한계에 좀 부딪혔었고 차량이 지속적으로 저한테 제공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지식 전달이나 이런 것도 좀 이제 한계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택의 기로에 있었어요. 제가 유튜브를 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최근에 경제 유튜버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도 완전 찐이거든요. 사업을 자기가 직접 해본 경험도 있고 실제로 그리고 대기업의 사업을 이제 매각하기도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제 유튜버를 하고 계신 분인데 자기도 되게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그로 끌고 이런 컨텐츠가 훨씬 잘 된다는 거예요. 조회수도 훨씬 잘 나오고 어쨌든 유튜브를 하게 되면 조회수가 그래서 웬만큼 나와줘야 할 만한 동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BEP 이상은 벌어야지 이것도 할 만한 동기가 생기는 거고 물론 큰 돈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결국은 뭐 제목에다 어그로 달고 나 얼마 벌었어요 뭐 투자 뭐 하세요 뭐 부자놀이 하고 플렉스하는 게 수익화에는 훨씬 큰 도움이 되고 그게 훨씬 더 많은 구독자를 끌어모으고 조회수도 훨씬 많이 나오죠. 솔직히 유튜버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는데 현타 온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나는 진짜 내가 훨씬 더 인사이트가 있고 더 좋은 지식을 전달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뭐 5만 뷰밖에 안 나오고 쟤는 막 50만 뷰 나오는데 맨날 무슨 뭐 시그니에 살기 뭐 이런 거 하니까 쟤도 하는 나라가 안 돼?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저뿐만 아니고 많은 유튜버들이 느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미술 작품 뭐 10억짜리 샀어요. 아 오늘 10억 썼습니다. 뭐 이런 거 제목 딱 달고 미술 작품 10억 하는데요. 뭐 하고 보여주면 당연히 뭐 많은 사람들이 클릭하겠죠. 오늘 뭐 10분 만에 10억 썼습니다. 이런 거 하면. 근데 그게 너무 추하잖아요. 뭐 추하다기보다는 제가 만약에 그런 컨텐츠를 많이 만들게 되면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만났던 좋은 사람들하고 연이 안 닿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런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사실 저도 뭐 유튜브를 하는 사람으로서 구독자 뭐 조회수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고민도 깊게 한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좀 해봤거든요. 저에게 선택의 기로가 있었죠. 다른 효익을 추구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분명한 목적이 뭐냐? 어쨌든 효익이잖아요. 이 효익이 단순히 어떤 지금 당장의 광고비를 받거나 뭐 이런 건 아닐지라도 어쨌든 뭔가 나에게 더 큰 효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전에 댓글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제가 만날 수 없는 바운더리
사람들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속해 있는 어떤 위치가 다르고 그 경제력 위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력 위치가 아니더라도 사는 환경이 다르고 제가 하는 분야가 있고 그 분야에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분야에서 되게 대단한 사람도 많이 만나고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고 하는데 그 분야 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뭐 30대에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살다 보면 사실 되게 바쁘거든요. 누구나 다 바쁘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뭐 특별히 이렇게 막 동창회 가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만날 기회가 별로 없는데 몇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유튜브를 하면서 느꼈던 가장 좋은 점이 뭐냐라고 봤을 때 제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사실 뭐 나인원 살면서 그냥 산책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동생이 있었고 그 동생은 제가 올려놓은 여우, 제가 키우는 강아지 여우를 알아보고 저에게 다가와서 먼저 말을 걸었어요. 자기가 나이대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나랑 자기도 와인하고 미술을 좋아하니까 식사에 한번 초대하고 싶다. 자기도 입주민이고 이상한 사람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친구도 미술에 굉장히 조예가 깊고 완전 젊은 나이에 슈퍼 컬렉터였고 정말 좋은 작품 너무 많고 전업투자자 친구였는데 진짜 대단한 친구였어요. 저랑 좀 비슷한 나이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돈 엄청나게 많이 번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친구였는데 돈이 많아서 뭐 이 친구가 되게 좋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 여행도 같이 가게 되고 프랑스 여행 가서도 미술관 같이 돌아다니면서 미술에 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와인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서로 앞으로 삶에 대한 이야기, 삶의 가치, 뭐 돈과 뭐 행복의 관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고 같이 남산메이트예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남산 가기가 너무 편해서 남산까지 자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어쨌든 이 친구를 만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 가지를 느꼈죠. 제가 알지 못했던 지식에 대해서 전달해 준 것도 있었고 이 친구가 모르는 거를 제가 좀 전달해 준 것도 있었고 서로 이렇게 시너지가 좀 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친구가 투자 쪽에서 워낙 인사이트가 깊고 대단한 친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 친구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렇다고 뭐 이 친구처럼 잘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정말 전업으로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데 제가 뭐 깨작깨작 뭐 부업으로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인사이트에 기대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막 투자 자꾸 하는 분들 되게 많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투자하면 뭐 부자 된다 5억으로 얼마 벌었어요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뭐 그렇게 벌었을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과장된 걸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 대부분이 과장 아니면 뭐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투자 고수들은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어쨌든 뭐 그런 친구를 좀 만났었고 또 한 번은 제가 돈과 행복이라는 컨텐츠에서 행복연구소 하신다는 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스타트업 엑시트 해가지고 굉장히 좀 성공한 케이스인데 근데 그분도 제가 밥 먹고 있는데 그냥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친하게 지내고 싶다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처음엔 어떤 분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 나서 정말 이런 분이 있구나 라고 해가지고 좀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분하고도 또 단지 카톡방을 또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도 스타트업 씬에 있고 자기가 이제 공대 개발자 출신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되게 성공한 개발자분들 개발자 출신인데 엑시트 하시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또 되게 친하게 지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분들을 자연히 만나게 되고 그분들은 또 지적의심이 굉장히 넘쳐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배우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문과고 내구조도 완전 문과인 것 같아요. 그분은 완전 내구조가 이과인 거예요. 제가 몰랐던 과학 지식이나 테크, 인공지능 발전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컴퓨터 다루는 법도 많이 배우고 그분이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프로그램도 많이 소개를 시켜줘서 이렇게 다루면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회사에다가 이걸 좀 접목을 하면 이런 부분에서 코스트를 좀 줄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분하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가 이런 게 좀 오간 거고 서로 어떠한 이해관계랑 뭐 어떤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뭐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운동도 같이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제가 그 한스라는 친구도 그렇고 이 행복연구소 그분도 그렇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유튜브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하면 또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어떻게 어그로를 끌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현타도 솔직히 좀 오고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뭐 야인처럼 할 거면 야인처럼 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제가 야인처럼 했으면 저한테 말을 안 걸었을 것 같대요. 그냥 그런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너무 그런 뻔한 스토리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분들하고 커넥팅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유튜브 덕분이고 SNS 덕분이고 이런 것들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섹터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인사이트와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면 이게 내 인생이 정말 큰 기쁨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예전에 부동산 임장 컨텐츠를 했던 게 한 5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영정이랑 부동산 임장 컨텐츠를 했던 것 같은데 누굴 홍보해주고 이런 생각도 전혀 없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재밌겠다 이러고 했어요. 그걸 하고 나서 사업용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돼서 운 좋게도 전 운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좋은 시절에 공업 빌딩을 또 투자할 수 있었고 엑시트 몇 개 했거든요. 엑시트하고 그걸로 좀 돈을 또 벌 수 있었고 뭐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몇십억 단위의 돈을 벌 수 있었고 그렇게 제가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운이 좋아서가 맞는데 관심이 없으면 운도 안 따라오는 거잖아요. 관심이 있고 그냥 임장을 다니고 계속 뭐 보고 이래야지 뭐 사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하면 돈이 벌리나라는 생각도 드는 건데 영정이도 저를 만난 게 인생의 큰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도 영정이를 만난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너무 이렇게 재고 따지고 만나면 좀 얻을 게 없고 정말 선의로 그리고 또는 뭐 어떤 목적 없이 뭔가를 열정 있게 했을 때 그게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어떤 섹터들이 분명히 생기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계속 컨텐츠를 만들게 됐고 유튜브를 하면서 얻었던 것들 카운터가
안 되는 수량으로 또는 정량적으로 평가를 좀 하기 힘들 정도의 가치를 저는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면 제가 BEP 못 맞추고 적자 보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커버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술 컬렉터로서도 제가 카페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이버에 아트원 카페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미술 컨텐츠를 왜 만드냐, 미술 컨텐츠가 조회수 제일 안 나와요. 제 채널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정말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이걸 왜 하냐, 결국은 유튜브 조회수 안 나오고 할지라도 제가 이런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해외 갤러리한테 어필할 때 정말 좋더라고요. 다음 달 되면 키아프 프리즈 아트페어 기간이잖아요. 해외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올 텐데, 그때 제가 뭐 한글말로 돼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 다 알아듣지 못하지만 구글 자동 번역기 같은 거 써면 대충은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컨텐츠도 만들었고, 요시토모 나라 관련돼서 1, 2, 3부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런 글도 썼고, 내가 요시토모 나라에 대해서 이런 작품 세계 설명도 했고, 나름 그걸 도록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요약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국내 유튜브 안에서 있는 작가의 작품 세계 정리한 컨텐츠 중에서는 그래 나름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깊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하면 즉각적인 광고 수익을 받을 거냐, 지금 당장. 물론 둘 다 할 수도 있어요. 즉각적인 광고 수익도 받고 오프라인 비즈니스랑 어필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둘 다 할 수도 있는데, 즉각적인 광고 수익에 너무 포커싱이 돼버리면 전자 쪽의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약간 즉각적인 광고 수익을 받는 것도 좋죠. 그것도 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거 가지고 뭐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채널을 키우기에 들어가는 뭐 직원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열정이 있기 때문에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개인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열심히 키운 거잖아요. 너무 전자에 포커싱을 맞추게 되면 후자의 이미지가 망가진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많은 지식 유튜버들이 그래서 망가졌죠. 이거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저도 고민을 좀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밸런스를 갖춰야 되냐, 저는 뭐 어쨌든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걸 좀 느낀 걸 솔직하게 얘기를 좀 한 거고요. 제가 초반에 컬렉팅을 할 때 정말 좋은 젊은 컬렉터가 저를 도와줬어요. 정말 10년 동안 컬렉팅한 사람보다 제가 더 빨리 정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이유도 그렇고, 이머징 아티스트들, 정말 이너서클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을 그 친구 덕분에 굉장히 많이 캐치를 했고, 어떤 식으로 작가를 보고 어떤 식으로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그 매트릭스 안에서 들어오는 작가, 이제 나가는 작가를 선택하고 이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그 친구 덕분에 저는 굉장히 많이 흡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도 뭐냐, 제가 SNS랑 유튜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랑 연이 닿았던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혜택을 정말 많이 입은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이거를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유튜브나 이런 걸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걸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어떻게 밸런스를 잡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즉각적인 광고 수익에만 너무 매몰되다 보면 좀 오래는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밸런스를 잡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알릴 수 있는 SNS를 하는 거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이제 SNS에다가 셀카 이런 거 절대 안 올리는데, 물론 이제 이것들이 자기가 찐 지식이 있거나 찐 사업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뭔가 찐 뭔가가 있을 때 시너지가 굉장히 많이 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대중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하거나 약간 과장과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좀 유명해진 다음에 강의팔이를 하거나 뭐 이런 목적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저는 뭐 영원히 만날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SNS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도 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NS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뭐 플렉스하고 노출증 같은 어떤 그런 좀 부정적인 이미지도 분명히 있죠. 저는 이게 세상에 접촉면을 많이 만드는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세상에 접촉면을 많이 만들고,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에다 글을 되게 길게 쓰는 편이에요. 카페에도 막 와인 시음기라든가 아티스트에 대한 어떤 글들을 쓸 때 그걸 그대로 이제 좀 요약을 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그대로 올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카페도 운영이 되죠. 인스타그램도 운영할 수 있죠. 그 글을 또 블로그에도 써요.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관리해? 카페도 제가 2개 하고 있죠. 와이너리라는 카페 네이버에 그게 하나가 있고, 아트원 카페도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고, 되게 좀 자주 하고 있고, 뭐 유튜브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물어본 분들이 있는데, 하나만 쓰면 그걸로 여러 군데 플랫폼에다 올릴 수가 있고, 그걸 약간만 축약하면 되고, 그 시간이 많이 하다 보면 되게 줄어들거든요. 그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지 않는데, 어쨌든 제가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한 분들도 많고 더 잘 되는 분들도 훨씬 많지만, 이 SNS 세계 안에서. 근데 이제 저는 저만의 방식대로 해온 거고, 그게 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되게 뿌듯하게 해왔다고 생각은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자기를 알려서 접촉면을 넓혀가는 게, 저는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속에서 자기가 접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하고 접점이 생기면서 거기서 뭔가 더 불꽃이 튀는 뭔가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게 이제 SNS와 유튜브를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고 싶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어요.